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를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가격은 주춤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내년 세계 한상대회의 개최지가 결국 오렌지 카운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무역과 신기술 산업은 물론 한류까지 아우르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탈자니아 지역에서 실수로 누른 복권이 $10,000,000 잭팟으로 이어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첨자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또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뜻도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다수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경우 향후 한 번 이상의 0.5%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FOMC 위원 다수는 당장 3월에 0.5%포인트 인상을 선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한도 내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적 긴축 상한선은 미국 국채 $600억, 주택저당증권 $350억 하는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2%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오늘 뉴욕 증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2% 떨어진 34,496.51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97%,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2%나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에 따른 긴축 우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가능성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부동산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사면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를 돌파해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7%에 머물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2배 정도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5% 이상 올라가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집이 당장 없고 혼자 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계획도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A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인 $800,000를 기준으로 20%를 다운하고 5% 30년 고정으로 $640,000를 융자하면 월 페이먼트는 $3,436입니다. 모기지 이자율 4%대는 $3,055, 그리고 3%는 $2,698입니다. 이자율이 1% 올라갈 때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매월 $400 정도가 올라간 셈입니다. 저희가 보통 10만 불 론 받았을 때 페이먼을 500불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손님들은 이제 편하게. 지금은 아마 10만 불당 한 700불에서 800불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맞물려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피는 지난 1월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이 지난 12월과 비교해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A 주택 가격이 주춤하는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함께 주택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부르는 가격이 어쩔 때는 저
이상도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좀 밸런스를 되게 돼 있어. 바이어들이 좀 줄어지고. 경제학자들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17 or 18% a year. Correct. And we are not going to see that kind of high double-digit growth rate in the following year.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내년에 6%를 돌파할 것으로 융자업계는 내다봤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달 23일 보도해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내년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가 결국 오렌지 카운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진출해 있는 한인 기업들의 수가 압도적이라는 장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중심지 남가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무역과 신기술 산업은 물론 한류까지 아우르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는 어딜까요? 오렌지 카운티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열릴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가 오렌지 카운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댈러스를 제치고 결국 해외에서 처음 개최되는 세계 한상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오랜 한인 역사와 발달한 한인 상권, 그리고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점 등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는 내년 한상대회를 역대급 규모로 치러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하고 물류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K-팝, K-드라마, 그다음에 K-뷰티, 이런 것들이 집중적인 상담이나 세미나나 무역과 통관해서 첨단 IT 신기술 산업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더구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 남가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류 관련 산업도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교민들도 그냥 와서 컨벤션에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가져온 샘플 제품들을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어서 수천 명에서 10,000명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 400여 개 이상의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까지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0월 세계 한상대회. 남가주는 물론 미주 한인 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 지역에서 심하게 부패된 일가족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은 오늘 아침 58 리버보트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생존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친척들의 요구에 경찰이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현장 상황을 미뤄봤을 때 가정폭력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부패 정도가 심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받으셨나요? 미국에선 현재로서 50세 이상만 접종 대상인데 이 접종을 맞을지 말지 고민하는 한인분들 많으십니다. 김윤아 기자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달 29일 승인한 코로나 예방 백신 4차 접종. 접종 자체에 대한 찬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맞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예, 맞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맞으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안 맞는 것보다 그냥 맞는 게 예방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을 위해서라도 맞아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굳이 맞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한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니까 뭐 3차까지만 해도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4차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필요한 거 모르겠던데 마스크 쓴 사람 못 보겠더라고요, 요새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도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2차 부스터샷인 4차 접종을 50대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우선은 많아 보입니다.
약화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booster will not only protect you, give you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but it might also decrease the level of virus that you have and make it less transmissible.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워낙 다양한 변이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2차 부스터샷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3차 접종이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걸렸는데 거의 모든 환자들이 백신을 맞은 분들이고 4차 접종이 3차 접종을 맞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라든지 예방률이 거의 똑같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3개월, 6개월 후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찬반이 분분한 상황에서 4차 접종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혜택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직장 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오바마 케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인 건강보험 개혁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전적인 문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들을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직장인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소득의 10% 이상이면 가입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합격률이 지난해에 이어 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해보다 0.24%포인트 감소한 3.19%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합격률입니다. 예일대와 브라운대의 합격률도 각각 4.46%, 그리고 5.02%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이 중 하버드대의 경우 아시안 합격생의 비율이 전체의 27.8%로 지난해에 비해 0.6%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서 올해도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 합격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실수로 버튼을 눌렀는데 $10,000 잭팟이 터지면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타자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라케드라 에드워즈는 지난해 11월 타자냐에 위치한 본스 마켓에서 캘리포니아주 스크래처 복권 발권기에 $40를 넣었습니다. 원하는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어떤 사람이 에드워즈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구매할 계획이 아닌 다른 복권의 구입 버튼이 눌려진 겁니다. 의도치 않게 더 비싼 복권을 구매하게 된 에드워즈는 기분이 상했지만 차로 돌아가 복권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10,000 잭팟이 터진 겁니다. 에드워즈는 당첨금으로 집을 구매했으며 비용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크게 줄었던 한국 국적기의 미주 노선 항공편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납니다. 한인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국제선은 우리나라보다 격리와 방역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유럽과 미주 노선부터 증편합니다. 또 여행 수요가 많은 동남아 노선도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 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 유럽, 태국,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달 주 420회 수준인 국제선 정기편이 5월에는 520회, 6월에는 600회로 늘어납니다. 7월부터는 매월 주 300회씩 늘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 수준인 국제선 운항을 11월에는 절반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제주공항과 무안,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들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하와이와 파리, 괌 노선 등을 증편하고 아시아나항공은 LA와 시드니 노선 등을 늘릴 계획인데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동남아시아 위주로 국제선 운항을 늘릴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이뤄지면서 최근 여행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정부의 격리 면제 조치 발표 이후 해외여행 예약률이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은 여전히 의무로 남아있어 해외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전망했습니다.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국무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15일은 북한 김일성의 생일 110주년을 맞는 태양절인데 이 날짜를 계기로 한 고강도 무력 시위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at the Peking may take.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We obviously hope not, but we will be prepared.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의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도발에 신뢰할 억지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가 없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They can't just keep doing this without any consequences, that we take actions that show we have a credible deterrence against any attack by North Korea.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과 북한 문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신뢰할 억지력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 논의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차 학살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더욱 가혹한 제재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대러시아 신규 투자가 전 분야로 확대된 겁니다.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과 민간은행도 미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두 딸과 핵심 측근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번 제재 확대가 러시아 경제 파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의혹 사건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we're going to keep raising the economic cost and ratchet up the pain for Putin and further increase Russia's economic isolation. 독일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외교관계 단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Я обвиняю западные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прежде всего американские не просто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фейков и дезинформации, а в соучастии преступления в городе Буча.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호스토멜 지역에서 주민 400여 명이 실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스토멜은 민간인 학살 정황이 나온 부차와 인접해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에도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던 자리가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렸지만 시신 수습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김영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소도시 보로디안카입니다. 4동이나 되던 아파트 단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됐습니다. 돌무더기 사이엔 시신들이 즐비합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잔해 아래엔 주민 최소 200여 명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Мы сейчас находим, те чела мы находим, мы сейчас их вывозим на Белую церковь до моргу для встановления подальшому причин смерти.
두 손이 묶인 채 옷이 벗겨지고 고문과 총상의 흔적이 선명한 민간인들의 시신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묻어둔 지뢰와 폭탄들 때문에 시신 수습 작업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폐허 위에서 시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터뜨립니다. Кацапов вонючих будем душить, мы их будем душить. До Москвы дойдем, Москву, сука, сожжем всю этого урода семимесячного Путина. Мы, сука, ему горлянку перережем. 러시아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엔 아직도 시민 수십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쇼핑센터엔 연일 구호 물품을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수도와 전기는 물론 의약품마저 바닥난 주민들에겐 구호품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민 탈출용 버스를 보내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80여 킬로미터 밖에서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도시를 떠나라며 또다시 최후 통첩을 보내 무고한 희생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하이시는 이 초대형 전람회장을 4만 명을 수용하는 코로나 격리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넓디 넓은 전시관에 칸막이와 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하이의 초대형 전람회장인 국가회의 전람센터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엑스 10배에 달하는 곳에 무려 4만 개의 침대가 설치됩니다. 이곳을 포함해 상하이의 3대 컨벤션 시설을 모두 임시병원과 격리시설로 동원하는 건 제로 코로나를 만들겠다는 당국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中云这个隔离的转运管理点有62个，这样呢可以做到边筛查边转运，全力的提高转运的效率。 하지만 상하이 신규 감염자 수는 17,000명까지 치솟아 하루 감염자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2020년 초 우한 사태를 넘어섰습니다. 격리 대상자도 10만 명을 넘으면서 시설 부족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没有人管，所有的物资都是靠自己在抢，所有的人都慌了。 감염된 어린이를 부모와 강제로 떼어 격리하다 중국 주재 외교 공관들까지 반발하자 방침을 완화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보육지책으로 밀접 접촉자 4만여 명은 인근 저장성으로 이송됐고 우한 이후 처음으로 인민해방군 위생병이 상하이에 투입됐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봉쇄에 들어간 상하이시는 주민 2,5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중국 23개 도시 약 1억 9,300만 명이 전체 또는 부분 봉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에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5%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기관들은 전망치를 4%대로 낮췄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우크라이나 동포돕기 캠페인을 펼쳐온 LA 한인회와 화랑 청소년재단이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몰도바에 직접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인 기부금 6만 4천여 달러는 현지 한인 교수와 선교사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외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LA에서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나성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연합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김영환 LA 총영사, 제임스한 LA 한인회장, 최석호 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하며 일반인들도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추첨에서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추첨은 오는 금요일, 당첨금은 9,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 사상 첫 한인 서장이 탄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브루클린 TD 32 경찰서의 김환준 수석 행정관이 서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서 한인 경관이 부서장직의 자리까지 오른 경우는 있지만 서장에 임명되는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 사무소들이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를 통해 운영해왔지만 내일부터 대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사전에 온라인과 전화로 사전 예약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9일 팬아시아센터 본사에서 건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팬아시안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소수계와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검진과 치과, 시력검사, 코로나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수환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4%대 상승의 불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물가 동향을 긴급 보고받은 뒤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물가가 지금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지금 4.1%가 돼가지고 민생에 대한 좀 특단의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물가 전망이 어둡다며 물가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에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에 더해 추가로 서민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현실을 저희가 이어받는 현재 경제 상황과 어두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요금 동결 내지는 인하 압박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수위는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오는 14일 이후 한국은행 측과도 비공개로 만나 물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해선 언론 자유는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단체장과도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울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화강윤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 첫 회의 주제는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 주택 등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공급 모델의 구체화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거 환경이 좋은 서울 역세권의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더 짓는 집의 일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집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은 공공택지에 정부가 지은 주택을 2030 청년들에게 저렴한 원가로 분양해주고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오른 집값의 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TF는 이런 주택 공급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말하는 생초라고 표현하는 생애 그 첫 주택들, 청년들,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라는. 회의는 인수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핵심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토부는 제도와 법제 정비를, 서울시는 인허가와 택지 선정을 맡아 손발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TF는 이 밖에도 국공유지 개발과 도심 복합 개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인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을 위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채널A 기자가 수감자에게 여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2년 전 MBC 보도로 촉발됐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의혹 제기 2년여 만에 한 검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채널A 이 기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둘 사이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종 처분이 미뤄진 이유였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현재 기술력으로 잔금 해제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알린 제보자 X는 검찰 고위 간부 가족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틀 만인 어제 오전 일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을 모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은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산 양식 참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통 이력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한 참돔 양식장. A씨는 이곳에서 양식한 국내산 참돔을 제주적 100여 개 횟집과 마트, 호텔 등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경찰이 유통 이력을 확인했더니 정작 제주에 납품된 참돔은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였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제주에 납품된 물량만 3만 5천여 킬로그램,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에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어 오자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유통 이력 신고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유통이 가능하지만 식당 등 최종 소매업체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A씨는 참돔의 최종 유통 이력을 자신의 소매업체로 신고한 뒤 이곳을 통해 제주 지역에 납품해왔던 것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일본산 참돔에서 방사능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먹거리 안전성 등을 감안해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통 이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 구매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충전할 때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 꺼진 가게 구석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더니 불길이 솟구칩니다.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가게를 뒤덮습니다. 청주시 우암동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게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폭발한 건데 충전을 시작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불이 난 겁니다. 한 2년 이상을 계속 사용을 했던 거라 그냥 무심코 충전기 꽂아놓고 올라간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이웃들이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남성을 이불로 받아내 구조합니다. 지난해 8월 청주에서 발생한 이 화재 역시 전동 킥보드 충전 도중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127건, 올해도 벌써 16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는 실내에서 장시간 충전하지 말아야 하고 충전 중에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중에 충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바로 옆에 있어서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빼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피로를 막지 않도록 현관문이나 비상구에서 충전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BLM을 외쳐오던 흑인 인권운동가가 이 기부금 6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에 휩싸였습니다. 호화 주택들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개인 거주지는 아니며 흑인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은 남아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